여러분, 함영동 하면 함영동의 나코이, 수정역의 카이저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매우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 외에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지 못하지만 숨은 보석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리센트 같은 신축도 말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와본 곳은 함영동원 노야두크 1차입니다. 사실 진짜로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곳인데 어째 저도 살포시 아파트 한 바퀴 둘러보면서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시기TV의 부시기입니다. 오늘 온 곳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함영동원 노야두크 1차입니다. 일전에 제가 올린 함영 대림타운이랑 함영 롯데캐슬 카이저 사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나코이 중에 코롱하는 제 맞은편에 쭈루미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고요. 나코이는 평진 반면에 언덕을 살짝 끼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 하나예요. 함영 동원노야두크 1차의 단지 세대수는 함영 대림보다 살짝 작아서 상대적으로 고바이 감성은 조금 덜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하철역이랑은 조금 더 멀리 있습니다. 함영 동원노야두크의 스펙을 부역대 신평초로 오랜만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브랜드 동원개발입니다. 부산에서는 브랜드로 쳐줍니다만 1군이라고 말하기엔 살짝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역세권, 단지에서 2호선 함영역까지 도보로 약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대단지는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13개동의 1627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신축, 아닙니다. 2004년에 사용 승인한 아파트입니다. 대신 1기 신도시 아파트기에 남향,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아예 신축이 아니어서 남향이나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일조량이 풍부한 아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지, 평지 아니죠. 단차를 둬서 평탄화 작업을 하긴 해놨는데 데크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단지 내에 언덕들이 있어요. 다만 엄청 빡센 언덕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평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도 못 올라간다, 도가니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초등학교는 명덕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쉽기는 합니다. 쪽문이나 쪽귀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도상으로 직선거리로 200m 내의 거리입니다. 큰 길로 돌아간다면 거리가 제법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엄청 큰 길에 횡단보도는 건너진 않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함영 동원 노야두크 1차의 시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국평 실거래 최고가는 5억이 찍혔고요. 보통은 4억대 초반이라 보시면 될 듯합니다. 국평의 부동산 매물은 4억 1천만원에서 5억 5천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2억 9천에서 4억 7천까지 있는데 4억 7천이 너무 생뚱맞게 올라와 있어서 4억 7천을 제외하면 최고가는 3억 3천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함영동의 학원가랑 상권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현실과 타협해서 신축은 아니지만 실내를 신축만큼 산뜻하게 인테리어해서 사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축이 좋은 거 알고 있어요. 다만 어쩔 수 없이 돈이며 아이들의 친구들이며 나의 직장까지 감안했을 때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우리 집만 있으면 된다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집값들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면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함영 동원 노야두크 1차의 인테리어 집을 살펴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인테리어 전문 리뷰어가 아니지만 아는 데까지 최대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일단 바닥에 테라조 타일인데 화이트가 많이 가미된 테라조 타일이 적용되어 있어요. 딱 느낌이 옵니다. 화이트 도화지 같은 그런 느낌의 집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발장은 기존에 있던 신발장을 모두 철거를 하고 하부팀이 있는 신발장을 새로 다 짜서 설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관이라는 게 집의 첫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라 이 집의 컨셉인 화이트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쁘다 이 말보다는 딱 깔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중문을 한번 볼게요. 중문은 흔히들 많이 하는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고 스윙 도어를 채택을 해서 포인트가 더욱 되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어거지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스윙 도어를 했다는 게 참 매력있어 보이네요. 타일 같은 5틱짜리 장판이 깔려있는 거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타일인 줄 알고 속았습니다.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화이트 캠퍼스 같은 인테리어를 했네요. 화이트가 컨셉인 이상 엄청 특별하게 인테리어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조명으로 힘을 딱 주었더라고요. 시스템 에어컨 때문에 천장에 단차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단차를 이용해 간접 조명을 주고 라인 조명을 메인 위에 두고 또 작은 조명들로 포인트를 준 게 되게 멋스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천장 라인 조명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혹시 눈 가리고 아웅 해놓은 거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리바스 하우스 대표님이 저항값이 어쩌고 저쩌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튼 오래 갈 수 있도록 시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날림 시공을 했을 때 저항값을 똑띠 못 맞추면 감당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인지라 유튜브로 박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무조건 박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날림 공사를 제일 싫어하니까 오히려 꼭 박제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무튼 나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집 이야기로 돌아오면 와, 확실히 연차가 좀 있는 집들은 거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넓은 것 같아요. 진짜로 많이 넓네요. 운동장인 줄 알았습니다. 주방으로 왔습니다. 주방은 화이트 베이스에 그레이로 포인트를 둬서 몇 년이 지나도 지겹지 않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입주민께서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입주민이 원하는 대로 키높이 장이라든지 냉장고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손을 본 듯 합니다. 살짝 어색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방 가구 배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집 구조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아무래도 33평이랑은 안 어울리는 주방창이었습니다. 주방창이 엄청 컸습니다. 기존의 주방창도 컸지만 샤시를 교체하면서 단열까지 새로 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단열이야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영역입니다. 살다 보면 이 집 공사 잘 해놨네 이런 마음이 딱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방이 원래 좀 넓었기 때문에 공간 배치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입주민의 요구대로 가구 배치를 해서 흔히 볼 수 있던 주방의 느낌은 아닌 듯 했어요. 당연히 거실과 마찬가지로 조명은 진심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화명 동원 노예드크의 천장과 그 위의 공간의 유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꼭 감안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뜯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주방 한켠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 등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 보이시죠? 바닥에는 국민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당연히 누수 확인이랑 방수공사랑 단열공사는 다 되어 있고요. 결로 방지를 위해 탄성으로 다 해놨습니다. 안방으로 가는 길에 주방 키높이장 반대편에 벽이 가구들이랑 깔맞춤으로 세로로 긴 타일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족 사진전도 확실하게 챙겨놨네요.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이즈 보이시죠? 확실합니다. 안방 사이즈만 따지면 구축이 진짜로 꿀이라는 거. 거기에 추러스 그린, 무튼 스타벅스에서 보이는 그린색으로 포인트 벽지를 해놔서 왠지 커피가 땡기는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야 돼서 천장에 단차가 생겼는데 그 단차에 간접등이 들어가서 오히려 느낌은 더욱 있는 것 같습니다. 남향 배치가 되어 있는 안방 발코니를 보려고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런 문을 처음 봤습니다. 아직 제가 인테리어에 대한 식견이 작기에 그런 거겠지만 저 나무가 유리 사이에 들어가져 있어서 왠지 한국적인 느낌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랑 한국 전통차집의 만남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역시 안방 발코니는 넓네요. 타일은 국민 타일로 시공했고 그냥 느낌은 무난한데 남향의 넓은 발코니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네모났던 파우더 드레스룸에 들어가는 문이었지만 이렇게 얇은 문선으로 아치형으로 바꾸어서 분위기가 한껏 더 살더라고요. 여기서 봤을 때 왼쪽은 붙박이장, 오른쪽 편은 화장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최초의 컨셉 그대로 화이트 캔버스 같은 감성을 주었네요. 사실 이도저도 모르겠다 싶으면 인테리어는 화이트로 하면 쪽박은 면합니다. 부부 욕실로 왔습니다. 부부 욕실은 그레이색으로 색감을 구성을 하고 선반이랑 세면기, 변기 등을 화이트로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타일은 포세린 타일은 아닌데 포세린 타일 같기도 한 다들 아시는 국민 타일로 시공했습니다. 샤워부스와 양변기 사이에는 배수가 잘 되게끔 해놨고요. 화장실은 특별함 없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고 확신하는 1인입니다. 근데 이 부부 욕실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한 구성에 제 집도 아닌데 제가 만족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화명동원 1차는 부부 욕실에 커다란 창문이 있어서 환기 걱정은 일절 안 해도 될 듯합니다. 부부 욕실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안방 맞은편 편의상 작은 방 1입니다. 이 방은 주방의 다용도실이랑 창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입니다.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의 공부방, 아이들이 없으신 분들은 옷방으로 활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사이즈는 보통이었고요. 특별히 인테리어로 신경 쓴 건 없고 도배나 장판 정도만 했습니다. 현관 맞은편 방, 편의상 작은 방 입원해봤습니다. 이 방은 보이시는 것처럼 방 사이즈는 널찍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기둥이 조금 눈에 가시인데 저기 틈으로 해서 붙박이장에 설치해가지고 공간 활용한 게 보입니다. 거실과 안방이랑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때문에 생긴 단차에 간접등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이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특이한 베란다가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밖에 나왔을 때 다른 세대를 봤는데 이런 베란다를 가진 타입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식물을 집에서 많이 키우잖아요. 아마 여기에 식물들을 키우면 엄청 잘 자랄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공용 화장실입니다. 바닥 타일은 화이트 테라조 타일로 부부 욕실이랑 차별을 두었고 벽체 타일은 베이지 계열의 국민 타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용 화장실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욕조, 세면대, 양변기 등이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 뒤로 은은하게 간접등이 들어와서 따뜻한 느낌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명동원 노에듀크 1차 33평의 인테리어한 집을 살펴봤습니다. 다들 이사 오기 전에는 인테리어 견적을 내기 전에는 집을 어떻게 해야지? 남들이랑 다르게 어떻게 해야지? 많은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고가의 신축을 안 하고 현실에 타협한 것처럼 인테리어도 결국에는 돈과 타협을 합니다. 어찌됐든 너무 무리 안 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예산에 맞게 움직이면 됩니다. 결국에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 인테리어가 화이트로 무난한 느낌밖에 될 수 없다는 현실이 아쉽지만 그 와중에 최대한 모양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입주인 분이랑 리바스하우스 대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표님이랑 이야기가 끝냈습니다. 부시기TV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하면 조금 싸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일단 궁금하면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전화가 따로 돈이 엄청 들어가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